엑스레이를 이제 찍었는데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음압병동 중환자실로 가게 됐어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숨을 못 쉬니까 내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걱정도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셔서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 많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지난 토요일 날 20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아직 좀 숨쉬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가 못해서 조금은 아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을 하던 뭐 임장이라든지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뤄져 가지고 우리 수강생님들께 불편을 많이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가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과 빨리 수업도 하고 임장도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열심히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원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또 요즘에 제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키워서 병원을 가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으셔서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어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중환자실에 실려오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확진자들이 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또 막 병실도 없어서 또 병원에서 또 난리가 나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코로나가 걸렸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혹시 확진이 되셨을 때 도움이 좀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인후통이 아주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걸리면 인후통이 심하게 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기 때문에 열도 안 나고 정말 이제 목만 엄청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오미크론이 나한테도 덮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제가 치료를 받고 한 3일을 약을 먹었는데요. 정말 목이 엄청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3일 이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딱 목만 아프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오미크론이 나한테 왔다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한번 걸렸다가 이제 나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인후통이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최근에 강원도로 임장도 가고 뭐 또 수원대학교도 임장 가고 여기저기 좀 굉장히 쉴 시간이 없이 업무가 좀 많이 있었어요.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쉬지를 못하고 며칠 약 먹고 괜찮으니까 또 계속 이제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몸에 기운이 이제 빠지더라고요. 뭐 기침이 심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식은땀이 막 이불이 축축할 정도로 한 며칠을 잠을 자는데 계속 그렇게 식은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증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영양제를 제가 좀 맞아야 되겠다. 너무 몸이 축이 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 제가 영양제를 맞았어요. 하루 딱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또 몸이 막 기운이 이제 하나도 없고 또 막 식은땀이 나고 열도 나고 감기가 걸린 게 맞구나. 이게 몸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몸을 이렇게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을 못하고 그날 이제 강의도 있었는데 강의도 이제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몸이 뭐 일어설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기운이 없고 이렇다고 하니까 영양제를 이제
조그만 걸 이제 한 대 놔주고 혹시 모르니까 폐 사진을 한번 이제 내과에서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었는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가가지고 한 20시간 정도를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이제 코로나 환자도 많고 이렇게 확진인지 이걸 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 있을 힘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산소가 너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폐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대기실에서부터 이제 산소통을 계속 이제 콧줄을 해서 이제 꼽아주니까 20시간을 이제 산소통을 이제 들고 계속 이제 기다렸죠. 다음날 코로나 양성으로 이제 확진을 받고 폐 상태가 너무 이제 안 좋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원에서 음압병동 중환자실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저도 이제 정신이 이제 없죠.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 무섭죠, 사실. 뭐 가족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중환자실이니까 아무도 면회도 안 되고 중환자실에 이제 입고 들어갔던 제 평상복, 뭐 옷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저기 소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관을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암 때문에 수술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쇼크를 제가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인공호흡기 관을 꼽지 않겠다고. 근데 잘못하면 이제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은 숨을 못 쉬니까 내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거의 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도 저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고 막 엄청 떼를 썼어요, 병원에서. 스스로 막 기계하고 같이 막 이제 숨을 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한 2주 정도를 중환자실에서 물도 뭐 약 먹을 때 아주 조금 약만 삼킬 수 있는 물 정도로만 주고 또 안 주고, 예, 왜냐면 이제 밥을 먹거나 물을 많이 먹으면 산소를 그만큼 많이 뺏긴대요. 그래서 물이나 음식물을 전혀 이제 섭취를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이제 누워서 숨 쉬는 것만 24시간 거의 잠도 안 재우는 정도죠. 한 15분마다 한 번씩 깨워가지고 혈압을 재고 열을 재고 또 피 검사를 하고 계속 이제 사람을 잠을 못 자게. 예, 왜냐면 잠을 자면 계속 폐가 이제 쉬어버리니까 숨이 제대로 더 안 쉬어지는 거죠. 제가 잠을 자면. 거의 2주 동안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숨 쉴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 암보다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뭐 의사 선생님은 암이 더 무서운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겪어보니까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암보다 더 무섭다, 이게.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망가지는 거와 그냥 일반적인 감기로 인해서 폐렴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폐렴은 좀 치료를 하면은 되는데 코로나로 망가진 폐렴은 폐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바이러스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예, 완전히 폐가 더 많이 망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생가사에 정말 살아야 되겠다. 숨 쉬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이제 2주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이제 내려가서 한 일주일 제가 입원해 있다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이게 폐를 많이 망가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만 걸려서 괜찮은 줄 알고 저처럼 병을 키워서 119로 해서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증상이 생기고 양성 판정을 받으시면은 바로 요즘에는 이제 가까운 내과나 이런 데 가셔서 바로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폐 사진을 꼭 한번 찍어 보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약을 먹고 치료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폐 사진을 꼭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거를 정말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가 안 망가지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다행히도 이게 폐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몇 달 후면은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게 다른 장기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지금 숨이 차서 전에처럼 막 활발하게 말을 막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제가 지금 힘이 없고 말을 길게는 못하지만 폐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폐사진 꼭 찍어보시고 바로바로 대처해서 내과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 2달씩 입원해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한 2달 입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 젊어서 빨리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한 20일 만에 퇴원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앞으로도 한 2-3달은 조금 이제 제가 집에서 저 치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만 이제 힘들지만 이게 어찌됐든 후유증인 거죠,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 같은 것들을 꼭 관리를 잘 하시고 일단은 면역을 잘 관리하시고 키우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프지 마세요. 코로나로. 저 하나로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해드리고 싶다면은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셔서 병상에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빨리 이렇게 쾌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몸이 회복이 되는 대로 구독자님들과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싶고요. 좋은 장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매 물건들도 더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복마마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모두 코로나 건강 조심하세요.